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망상과도 같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확대시켜 오다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백혜령 경정과 관련해서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모론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류종열 씨가 저희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인데 글 제목이 백혜룡의 망상과 아나무인에서 윤석열이 보인다라는 제목입니다. 뜻밖에도 백혜룡 경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망상과 음모론에 빠졌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망상에 기초한 무리한 수사를 고집한다라는 점도 비슷하다라는 지적인데, 자, 이 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백혜룡의 최근 행보를 보면 가관이 아니다. 자신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모든 판단은 오로지 자신만 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세상은 오롯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거기에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싶은 관종기도 다분하고 정치적 야심도 엿보인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비상계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수를 하려 했으며 국정원, 관세청,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국회에서 버젓이 설파했다. 이재명이 백혜룡을 마약사건 무마 외압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에 합류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청과 검찰은 백혜룡을 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이 지휘하는 해당 합수부에 발령을 내리자 백혜룡은 자신과 협의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며 반발했다. 완전히 여기서부터 코미디죠.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수사팀에 넣어라 마라 하는 것도 위법한 지시일 뿐더러, 아니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만을 갖고 검찰을 향해 불법단체다, 나는 저 팀에 합류하기 싫다, 이런 뜻을 내비친 백혜룡 경정도 정상이 아닌 것이죠. 자, 15일에는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16일 출근하면서는 합수단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면서 임은정과 소통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상부의 지휘와 지시를 무시하고 25명의 수사관 선발권을 자신에게 주고 자기 멋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합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아나무인도 없다. 아나무인 그 자체죠. 결국 동부지검 안에 이 합수단 외에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팀을 이 백혜룡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백혜룡을 팀장으로 하는 한 5명 정도의 그 별도의 수사팀, 별도 정결권을 가진 수사팀을 동부지검에 두는 것으로 뒀다라는 건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아나무인도 없다. 이건 소신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며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 소영웅주의에 찌들어 공적 문제를 자신의 출세나 입신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이런 유형의 인간을 우리는 12년 전에 마주한 적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다. 자, 여기서부터 백혜룡과 윤석열이 이렇게 닮았다라는 점을, 윤석열 검사 시절의 윤석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당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지휘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공소장을 임의로 변경 허가 신청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여주지청으로 좌천되었다. 그러자 윤석열은 국회에 출석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정의로운 척하면서 상부에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런 윤석열을 치켜 세우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쟁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감찰을 거쳐 윤석열이 주장한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윤석열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마디로 외압이 있었다라는 당시 윤석열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백혜룡의 망상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나 이미 하급자 윤석열로부터 공개적으로 불신임을 받고 그로 인해 정치 중립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등 리더십이 훼손된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은 결국 윤석열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진해서 감찰을 요청하고 이후 감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자신에 대한 오명을 씻어낸 이후에
퇴임해버렸다. 퇴임식에서 조영고는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상관의 수사 지휘에 자의적인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검사는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실체적 진실만을 위해 무리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나 진실 왜곡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돌려서 윤석열의 의혹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윤석열의 어떤 무리한 이런 수사가 사실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었죠. 자, 계속 보시면 윤석열이 수사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원장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이었을 뿐이었다. 문제로 지적된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북한의 대남 정책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비판으로 대선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댓글 숫자도 여론 조작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자, 윤석열로 인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마치 보수 정권이 대선에 개입한 대단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윤석열은 이미 이때도 증거 조작을 하며 사건을 왜곡하는 짓을 서슴없이 했다.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을 담은 CCTV를 분석한 자료를 윤석열 수사팀이 증거로 제시했는데 짜집기와 편집으로 수사관들의 발언을 왜곡해서 마치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대단한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만든 것이었다. 자, 필자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때부터 윤석열은 큰일 낼 사람이고 절대 검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았다. 20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로 윤석열이 올라왔을 때 극렬하게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자,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되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비상계엄 자금 마련하기 위해 마약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백혜룡이나 망상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망상과 여기에서 비롯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가는 것,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조직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윤석열이나 대통령의 지시와 검찰, 경찰의 인사 발령도 무시하고 자신에게 수사관 선발권과 독립적인 수사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백혜룡은 소영웅주의에 찌들어 정의의 사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다. 자, 좀 넘어가서 백혜룡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추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자, 문제의 마약 사건은 2023년 1월에 인천 세관에 입국하면서, 그러니까 마약 밀수범이 입국하면서 인지된다. 자, 그런데 백혜룡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마약 사업으로 내란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마약이 2023년 1월에 들어왔으니 윤석열이 마약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면 적어도 2022년 하반기에는 계획하고 마약업자와 접촉을 했어야 한다. 즉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란을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 백혜룡은 해당 마약 사건 당시 영등포 수사과장으로 마약 수사팀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마약 밀수범을 체포하게 된다. 이들에게 마약 반입 경위를 추궁한 결과 몸에 부착하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세관 직원 2명이 자신들을 알아보고 통과시켜주고 택시도 태워줬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마약범이 현장 공범으로 지목한 인천공항 세관원은 확인해보니 당일 근무자가 아니었다. 당일 연차 휴가를 냈고 가족과 함께했던 사진들로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었다. 그러자 백혜룡은 그래서 더 수상하다. 왜 연차 휴가를 내고 당일 행적 기록을 공개적으로 남겼느냐. 자, 이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 검찰이 관련 세관원들을 조사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한 후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자 이번에는 백혜룡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세관원들을 비호한다고 주장한다.
자, 백혜룡은 마약 사범들의 말을 믿고 수사 브리핑에 이 내용을 넣었다가 세관의 자체 조사 결과 마약 사범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후 수사 브리핑 내용에서 세관 부분이 빠졌다. 자, 그런데 백혜룡은 여기서부터 점점 자신의 망상 속의 그림을 그리며 음모론을 확대해 나간다. 이 정도면 최고 권력이 관계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들이는 스펙타클한 영화를 기획하기 시작한다. 윤석열이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사업에 손을 댔고 이 마약 사업에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관계되어 있어서 사건이 적발되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압력을 넣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최고 권력이 압력을 넣으니 관세청, 국정원,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이 이 마약 사건 수사 무마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논리를 확대해 나간 것이다. 네, 그냥 망상이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마약 사범들은 자신들의 마약 밀수 루트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마약 사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과장이던 백혜룡의 주장과 그가 행한 해괴망측한 짓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그로 인해 고초를 당했을 세관원과 경찰, 검찰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백혜룡은 국회 증인으로 나와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사업을 했고 이에 김건희 일가가 관계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백혜룡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 결과 백혜룡의 말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위증죄로 백혜룡을 형사처벌하고 파면해서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 이 백혜룡과 같이 망상과 음모론에 빠져 우리 사회를 좀먹는 자들이 많다. 음모론의 원조이자 대왕격인 김어준이 진보 진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은 서글프다. 음모론자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처음부터 우리 사회가 응징을 했더라면 백혜룡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 좌우 가리지 않고 음모론은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보수 우파 진영도 2020년 4월 총선 이후부터 번진 부정선거 음모론에 완전히 분열되고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왔죠.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필자가 2020년 4.15 총선 직후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바로하자 초기 음모론을 진압하지 못하면 큰일을 당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초기부터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음모론은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그 전염력을 감당할 수 없다. 음모론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좀 더 넘어가서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장 저질이고 악질적이며 천박한 인물은 단연 전환길이다. 전환길은 자신의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자신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탄압받는다며 미국 망명을 추진한다고 떠들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유튜브로 계속 입을 털고 있는데 여전히 그의 주장은 근거도 없으며 음모론적이다. 보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함몰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도 없고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 음모론자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사회를 좀먹고 있다. 한 번은 좌에서 한 번은 우에서 다시 좌우가 함께 음모론을 시전하며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자,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음모론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한 번은 좌에서 한 번은 우에서. 그러니 좌우할 것 없이 이 음모론에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혜룡의 망상과 음모론에 대해서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고 확실하게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